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선거상식 뒤집기 5 TV토론 장학 퀴즈인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TV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선거에 있어서 TV토론이 갖는 어떤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후보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 TV토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후보분들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서 굵직굵직한 내용들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이 TV토론을 한번 같이 뽀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TV토론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TV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목표 이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는 후보도 계실 수 있겠고요. 물론 이건 선거 전략과 관계가 매우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정말 이웃 같은 사람이구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해내겠다라는 의지를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목표들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또 상대가 있는 이런 토론에서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이미지 하나는 확실하게 얻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토론에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사실 TV토론의 시청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대통령 선거 TV토론의 시청률은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조차도 그렇게까지 TV토론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더구나 총선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TV토론이나 혹은 우리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들의 TV토론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매우 낮거든요. 오히려 TV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날 우리 조직들이 카톡을 통해서 혹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TV토론을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규정지어 가지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퍼뜨리는 그런 데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TV토론입니다. 그러니까 TV토론은 당장 시청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잘 준비되어 있고, 또 TV토론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지자들에게 뿌려서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캠프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TV토론에서 우리가 주안을 둬야 될 방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한 10가지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카메라에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토론 상대방과의 비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집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사회자가 이야기하면 사회자를 쳐다보고, 또 상대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 후보를 쳐다보고, 내가 답변을 할 때에도 사회자나 상대 후보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TV의 메커니즘상 그렇게 시선이 이렇게 옆을 향하고 있게 되면 지금 시청자를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청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시청자들은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상대와 공박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예, 그런 내용이군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상대 후보한테가 아니라 바로 나의 지지자에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사회자나 혹은 상대 후보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습관들, 이것들은 무의식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상대를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TV 토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표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막 생각해내기 위해서 눈을 찡긋찡긋하고 눈동자를 막 위로 올려가면서 막 겨우겨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면들을 TV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저 문제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왜 저렇게 산만해, 저 문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반응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여유 있는 표정, 또 여유 있는 자세, 그리고 뭔가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말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모르고 있다, 당황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보면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해라, 혹은 1분 동안 이야기를 해라, 너의 시간은 7분이다 이러는데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넘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또 뭔가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시간을 자꾸 더 쓰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사회자와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시간을 더 쓰고, 내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시청자들에게는 뭔가 쫓기는 느낌, 뭔가 지금 저 친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들은 좀 여유 있게 한 30초 남았지만 얘기가 다 끝났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상으로는 훨씬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막상 이 TV 토론에 임하게 되고 상대 후보가 나에게 어떤 공박을 하는 것이 뭔가 신경이 쓰이고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급해지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는 내가 이야기할 때도 해야 되지만 상대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웃는 듯한 표정은 상대방 후보가 기분이 상해서 자기 이야기가 뭔가 흔들리거나 이럴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 뭔가 비웃는 듯한 표정, 이런 것들이 카메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야비한 사람, 이 속셈을 가지고 암수를 쓰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쳐다보고 있게 되면 가끔 카메라가 나를 비쳤을 때 또 너무 거기 경도되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상대방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좀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담길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상대방을 비치긴 합니다만 화면을 반으로 끊어서 양쪽의 모습을 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뭔가 메모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정 정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표정이 어찌 보면 말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두 번째 유의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유의점은 많은 말들을 로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TV 토론의 특성상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볼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양복을 입고 옷을 갖춰 입고 의관정제하고, 그리고 무릎 딱 꿇은 상태에서 집중해가지고 TV를 본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파자마 바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TV를 관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너무 로직이 만들어지고 뭔가 순서에 의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면 사실은
내 이 귀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설득되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 TV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내 편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래 저 친구가 말을 제대로 하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이성적인 거에 논리적인 것에 갇혀버리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포인트들을 계속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 말 잘하는 내가 하던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많은 얘기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정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 남기는 경우가 많죠. 토론을 보긴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나중에 SNS에 이렇게 퍼뜨릴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한 줄을 위해서 나머지 말들을 사실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명확히 남길 한 줄이 뭔지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하고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화제가 되는 TV 토론으로도 나의 TV 토론이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리보다는 감성입니다. 감성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어떤 거는 그러면 논리고 어떤 건 이성이고 도대체 어떤 거는 감성인가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후보님들께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오면요. 바로 이 전세 사기의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후보들은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우리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첫 대머리에서 장황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어렵사리 보증금을 마련해서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오면서 집을 구했다가 이것들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는 것,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공감해 줌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나의 문제를 저 친구가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문제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것에 대한 정답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표를 찍어주고 싶은 사람, 지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그간의 관심과 평소의 인품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의 첫머리에는 이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아픔, 그것을 공감해주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형태로 전체적인 TV 토론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상호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하는 질문들은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큐시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것, 특히 사회자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질문 자체가 캠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상호토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의외의 질문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잘 된 후보들 같으면 우리 지역의 상습적인 이 교통정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에 편승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때 바로 어떤 태도가 되느냐 하면 막 원고를 뒤지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처음에 잘 정돈이 안 될 때에는 상대방이 한 질문 혹은 사회자가 한 질문을 한 번쯤 간추려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장황하게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얘기죠 라고 하면서 이 질문 자체를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자신이 없고 잘 모르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질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 예를 들면 어느 도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사고도 나고 이러이러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운 교통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 후보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봐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사거리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지역구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많이 왕왕 출제가 됐던 장학 퀴즈인데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하철을 타보지 않거나 탄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하철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또 드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잘 이용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마치 선거에서 떨어질 이유인 것처럼 내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당황한 모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도 됩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가격 지금 물어보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가격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오히려 좋은 태도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뭔가 자꾸 돌려가려고 하고 뭔가 피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양도 썩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는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클리어하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점을 더 부각시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도 좋은 TV 토론의 스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6번째 유의사항이죠. 논쟁보다는 장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상대방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가는 것은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좀 더 불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끝까지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끝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부분들을 규정 지은 후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장면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내가 널 이겨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불리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불리한 어떤 프레임을 유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안일수록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규정 지은 다음에 다음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후보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이시군요. 그럼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로 화면을 전환한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저 친구가 자꾸 저걸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 후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민복과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가 꼬투리 잡고 계속 지금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비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막 따라가면서 끝까지 막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캥기는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나에게 불리한 논쟁이 만들어졌을 경우엔 장면 전환이 필요하다.
그 장면 전환을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논쟁처럼 보이는 것도 상대방을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공박을 해서 끝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내 목표 이미지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 저 친구가 저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구나.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가차없이 저렇게 잔인하게 해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한쪽 후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석하고 합리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공박을 하는데 상대방의 후보는 아유 허허 이게 참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선거가 토론을 시종일관 그렇게 끝이 나버렸는데 선거의 결과는 똑똑한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TV토론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TV토론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오히려 그 똑똑한 후보가 목표 이미지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에게 시장감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매우 관용적이고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TV토론을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7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막 그림 보여주고 또 숫자를 막 명확히 해서 통계나 수치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TV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특히 행정관료 출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시던 연구하시던 교수님들 출신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치에 대한 이런 객관성이나 타당도에 대한 것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 TV토론에 임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통계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거나 그 당황한 모습이 카메라에 여지없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잘 모르고 혹은 지엽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수치를 들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아, 저 후보가 똑똑하구나를 넘어서서 아, 저 친구는 뭔가 사람이 아니라 숫자에 매몰돼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논리를 여지없이 깨트리는 다른 통계를 들고 와서 내 통계에 대해서 공박을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전체적인 토론은 흐름이 깨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능함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제안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꼭 필요한 몇 개, 그리고 그것도 우리 유권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럴 수 있는 통계들에 한정 지어야지 모든 것들을 통계 수치 중심으로 TV토론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패착이 되는 내 발을 내가 거는 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가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건 곤란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 토론에 참여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묵히게 되면 아무래도 태도가 경직되고 그 다음에 이 토론 자체가 재미없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후보가 편안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에 대한 강박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대립 질문에 대한 건입니다. 뭐 대립 질문이라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라크 파병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 입장이다 라고 해서 반대 입장만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뭔가 그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고집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 TV 토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립적인 질문들, 뭐 자영업자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매우 대립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는 거 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찬성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찬성 입장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의 기대 효과가 생겨서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나중에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문제이다. 라는 형태로 답변을 구성하시게 되면 TV 토론으로 말미암아서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적을 양산해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양쪽의 말 다 일리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입장을 특히 나와 반대 측에 있는 입장을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훅 치고 나가는 형태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모호한 말보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TV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거의 끝말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 습관이죠.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튀지 않는데 TV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매우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튀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기 입장이 또렷하지 않고 뭐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말의 신뢰성을 다 잃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검토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합의될 수 있는 쪽에서 하여튼 시간을 두고 그 문제를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확실한 임팩트를 주는 나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질문에 대한 결론을 뒤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선명하게 정리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때 가서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셋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가 이렇고요, 둘째 이런 문제도 있고요, 셋째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TV 토론의 속성상 뭔가 의지가 좀 부족하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모호하게 간다거나 혹은 나의 결론을 맨 뒤에 내는 것보다는 내 결론을 앞장 세워서 강한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하는 쪽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내용 중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토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경우에 각 토론을 각기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갖지 마시라. 그냥 하나의 토론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되게 난처해했었는데 두 번째 토론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면 상대 후보가 준비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난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선거를 진행을 해보면 그 복잡하고 바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첫 번째 상호 토론에서 버섯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논리를 바꿔서 두 번째에는 되치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시청자들도 많고요. 첫 번째 토론을. 그 다음에 봤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뭔가 매번 바꿔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첫 번째 채택한 이슈 중에서 먹혀들었던 것들 중심으로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번 토론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강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 차례의 토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에 대한 3번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 중에서 첫 번째 콘텐츠를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이 토론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우리 후보들이 가장 긴장을 하는 상호 토론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